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이등병 시절 49번째 이야기. 준비태세 비상훈련 7. 인제에서의 하룻밤. 우리에게 배정된 기관 총용 벙커는 산등성이 정상에서 조금 내려간 구부 능선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원통형으로 꽤 넓었습니다. 그런데 이 벙커의 방향이 북쪽을 향해 있는 곳도 있었지만 우리가 들어간 벙커는 남쪽, 즉 내린천 방향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전쟁이 났을 때 적들이 산을 에워싸고 어느 방향에서든지 쳐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포위된 상황에서 적과 싸워야 하고 여기서 옥새를 하든지 아니면 퇴각하기 위해서는 산능선을 따라 현리 방향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이번 진제에 투입되기 전 어느 선임이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거기가 우리들의 무덤이야. 과연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았습니다. 고지에서의 밤은 금방 찾아왔습니다. 해가 넘어갔다고 느끼는 순간 어느새 사방은 어둠이 둘러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취침 준비를 했습니다. 벙커 안은 우리 분대 전체가 다 취침하기에는 비좁았습니다. 벙커 안은 꽤 넓었지만 거기에 우리의 군장과 화기들, 방독면, 철모 등등 장구류들이 쌓여 있어서 정작 우리가 누워 잘 공간은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벙커 안에서는 박 분대장과 나와 내 사수인 이상병 이렇게 세 사람만 자고 나머지 이총은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자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벙커 안에 침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벙커 주변에 널려있는 낙엽들을 긁어다가 바닥에 깔풀로 깔았습니다. 낙엽들이 많아서 넉넉히 깔은 다음 그 위에 텐트를 깔고 모포를 펴니 잠자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위에 모포 석장을 겹쳐서 덮으니 그런대로 잘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벙커 출입구와 전면에 뚫려있는 총안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찬바람이 오롯이 들어와서 냉기가 벙커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이상병이 바닥에 침구를 준비하는 동안 분대장은 벙커 입구와 총안을 막는 작업을 했습니다. 나무를 꺾어다가 판초 오일을 받고 끼워서 차가운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해가 진 뒤에 바깥 날씨는 한겨울처럼 추웠습니다. 출입구와 총안을 막은 분대장은 다시 벙커 안을 따뜻하게 할 생각으로 불을 피웠습니다. 벙커 안에는 수류탄 방지구라는 깊이 판 작은 굴이 있는데 이곳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힌 구멍이라 불은 잘 붙지 않고 또 연기도 빠져나갈 틈이 없어 벙커 안은 금세 오소리 잡는 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와 이상병은 재채기를 하면서 불을 그만 피우라고 말렸지만 분대장은 방독면을 쓰고 앉아서 계속 불을 피웠습니다. 그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모포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분대장의 지극한 정성 때문인지 벙커 안은 연기 속에서도 훈훈해졌습니다. 그 훈훈한 기운에 모포를 뒤집어 쓰고 있던 나는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운기가 밤새 갈 리는 없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한기 때문에 잠에서 깨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뼈속까지 사무치는 추위를 느꼈고 지난번 동계훈련 때의 악몽이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정신없이 뒤죽박죽된 생활 속에 시간의 개념조차 희미한 가운데 3월 31일 화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이미 이총의 손이병과 이이병이 밥을 타기 위해 출발한 뒤였습니다. 막상 밥을 타러 가지 않으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긋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군대 단위로 떨어져 있으니 윗사람의 통제도 없고 모든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앞의 풍경은 환상이었습니다. 인제읍에서 원통으로 통하는 국도에는 아침부터 차량이 꼬리를 물고 달렸습니다. 설악산 여행이라도 가는지 관광버스들도 간간히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정겹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맑고 밝게 빛나는 태양 아래 펼쳐진 인제의 풍경은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원통 쪽에서 내려오는 인북천과 현리 쪽에서 내려오는 내린천, 두 물줄기는 비치비치 감돌고 보석같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두 물줄기가 90도 각도로 만나는 합강어기, 그 중심에 산위에 내가 있었습니다. 합강어기 인북천에는 어제 내가 보지 못했던 풍경이 있었습니다.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굵은 쇠줄을 메어놓고 그 줄에 작은 목선이 한 척 메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쇠줄을 잡아당기면 배가 그 힘으로 강을 건너가는 것이지요. 봇도 필요 없고 노를 저을 필요도 없습니다. 학생인 듯한 몇 명의 손님이 그 배를 타고 인제 쪽으로 건너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아름다운 풍경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밤 다시 자대로 돌아가야 할 고난의 행로가 있기에 지금 눈앞에 펼쳐진 저 풍경은 잠시 스치는 호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병댕이 아침밥을 타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루를 쉬어서인지 몸은 많이 부드러워졌고 아픈 것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생각으로는 며칠 알아놓아야 할 것 같았는데 우리의 몸은 그리 약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철수를 위해 전장 정리를 했습니다. 본래 준비태세 훈련은 출동 및 진지 투입을 연습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별다른 상황이 없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텐트를 걷고 군장을 다시 꾸리고 장비를 챙겼습니다. 장비를 챙기며 예비 총열 주머니를 보는 순간 또다시 잃어버린 굴대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밤 어떻게든 채워야겠다는 각오를 몇 번이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철수 준비를 하는 도중 또다시 점심밥을 타러 나와 이병이 산 아래에 다녀왔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야간 행군을 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후 3시쯤 이동하여 대대 CP 벙커 앞에 능선에서 대기했습니다. 군대 장급 이상 간부들이 대대 CP 벙커의 강평을 다녀왔습니다. 강평은 두어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윽고 산 아래로 이동하여 다시 추진되어 온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밤 돌아갈 일이 꿈만 같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대로 돌아간다는 마음에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인제의 아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제의 아침. 파르스름한 여인의 눈매 같은 요염한 자태가 푸르른 강물되어 감싸 흐르고 짙은 향기 머금은 향수 같은 그리움이 안개되어 피어오른다. 강력에 매여있는 작은 거로 뺀 삶의 현장으로 떠나는 내 형제 자매들이 오롯이 타고 매양하던 일처럼 천연스레 건너는 아침.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은 총을 맨 병사조차도 멋진 풍경화 속에 주인공이 되게 한다. 망각의 시간이 있기에 지난 밤 고난의 행군도 벌써 마음 한구석 추억이 되어버린 날. 오늘 이 아침에 저 아름다움조차 잊혀질까봐 작은 보자기를 펴고 소중히 담는다. 꽃망울 커지는 인제의 이 아침을 W202에서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